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랑 서울 인접한 경기도권이라고 치면 그냥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100% 나오실 거예요. 그냥 100% 나옵니다. 네? 6월 30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때까지 내야 돼요. 안 내면 가산세 싸요.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만히 등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요. 하나 더 있어요, 세금이.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부동산 임대업이든 뭐 사업하다 돌아가시면 그것에 대한 6개월이네. 아, 마무리를 져야 되는구나.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와, 이거는 까먹기 쉽겠는데요? 세무사님, 네? 2025년에 상속세 제도가 개편은 안 돼서 바뀌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금도 기존에 내던 구간 그대로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세금은 더 늘어날 겁니다. 세금이 늘어나요? 네. 개편 안 됐는데 뭔 소리야? 왜 세금이 더 늘어나? 라고 하시는데 이게 상속세 그쪽 개편이 안 됐지 실무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매번 이제 고객 만나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속이 펼쳐지신 분들은 무료로 상담을 무조건 해드려요. 근데 올 때마다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상속세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동되고 있다. 첫 번째 그 이유로 말씀드리는 게 상속재산 태반을 차지하는 게 결국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태반이 아파트다. 아파트.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랑 서울 인접한 경기도권이라고 치면 그냥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100% 나오실 거예요. 그냥 100%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 분당에서 아파트 한 채 현금 2, 3천만 원. 이게 다 가장 일반적인 재산 형태죠. 스테레오타입. 예. 아파트 한 채 있고 현금 2, 3천만 원 있는데 근데 이제 막 그러세요. 어머님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세무사를 만나냐. 근데 아드님이랑 따님이 와가지고 얼마 나온지 그래도 들어봐야지.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얼추 지시가 알고 있어서 한 10억까지는 안 나오니까 뭐 나오겠니 하고 하더니 이제 본인 아파트 단지가 12억인 걸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라고 뭐 몇 개 추가되니까 1억 5천 나오시고 막 이런 게 하니까 1억 5천이요? 근데 1억 5천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 아까 2, 3천 정도 네. 있으면 모자라죠. 그 자녀분들이 벙 찌는 거예요. 얘 얼마라고요? 저희 얼마 준비해야 돼요? 6개월 이내 한 1억, 한 5천 준비하셔야 되니까 2, 3천만 원 내더라도 뭐가 있냐면요. 또 취득세를 내야 돼요. 상속 취득세가 또 2, 3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좀 평균액을 좀 말씀드려보면 부동산원 데이터가 좀 보수적이에요. 좀 보수적인 데이터인데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동향 보면 2016년 12월에는 한 5억 6천 정도. 근데 24년 10월에는 이게 2배로 올랐어요. 11억 2천. 근데 사실 부동산원은 보수적이고 이게 KB 시세 보면은 사실은 더 높아졌어요. KB 시세가 최근에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이게 평균인 거지 사실은 지역마다 더 높은 데도 있고 더 낮은 데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일괄공제가 5억 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빼야 되는데 10억 원 빼도 세금을 지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했으면 상속세 한 500만 원, 600만 원.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면 상속세가 한 1억 6,500 나와요. 그러니까 한 27배 정도 올라간 거죠. 산술적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5, 600만 원과 1억 6천은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네,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 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1억짜리 고지서를 받으면 이게 듣는 거랑 좀 다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1,600만 원인가? 이럴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문제는 돌아가시고 나서요. 대부분 절 찾아오고 오시는 게 진짜 요즘 빨라지긴 했는데 좀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오시면 한 2달 지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달 4개월밖에 없고. 네, 4개월인데 좀 정신 차리고 서류 행정 업무하면 한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4달 남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5천 정도 준비하셔야 된다. 4개월 만에 1억 5천의 자금을 마련하는 게 웬만한 분들에게 좀 쉽지 않은 일이기 불가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펑 찌시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어떡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또 심각하죠, 사실은. 비주택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했었어요. 말 그대로 이 빌라나 아니면은 빌딩 이런 거 갖고 계신 상속인들도 있거든요. 3층까지는 상가로 쓰고 4층엔 내가 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뭐 내가 84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앞동에서 뭐 20억이 팔렸다. 그럼 그 금액을 끌고 와서 썼는데 이 빌딩이나 나대지나 이런 것들은 옆에서 바로 팔렸더라도 그 가액을 갖다 쓰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성이 없다고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는 뭐 10억인데 감정평가라면 막 25억이에요. 막 30억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3배에서 4배까지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좀 부담되니까 이걸 좀 낮게 신고를 하자. 10억으로 신고를 하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웬만하면 넘어갔었는데 이제 세무서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거 시가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걸 해줄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란 전문 직군들이 감정평가라는 걸 하면은 시세에 맞게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여기 10억짜리가 갑자기 30억이 돼요. 그럼 20억이 증가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상속세 내. 근데 그 상속세가 50% 구간이면 10억 더 내줘.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뻥 하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게 내년에 대대적으로 좀 바뀝니다. 예산도 2배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기준도 더 엄격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시가랑 그 감정평가 가액이랑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5억 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대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핵심은 뭐냐면 주택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주택을 좀 빼줬어요. 왜냐면 사람 사는 곳인데 그냥 좀 빼주지. 왜냐면 추후에 팔 때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집 낮게 해도 사실은 미래 팔 때 세금 많이 내니까 좀 봐준 것도 있었는데 안 돼. 이제 시가를 반영해서 지금 많이 세금을 내라 라는 구조로 내년에는 더 엄격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뭐 기본적으로 어차피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 거를 반영하니까 기존의 세금이랑 똑같았는데, 지금 문제는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거의 모든 부동산이 거의 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나요? 거의 2배 이상 바뀌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10억 단위 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확률이 아주 높아질 걸로 비춰진 거죠. 그러면은 내가 미리 감정평가를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훨씬 유리하세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정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렌즈가 있어요. 그렇죠.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좀 낮게 좀 하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 있으면 마이너스 구간에서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공제액수도 뻔하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라는 게 상속을 받았을 때 시점의 감정평가 시점이랑 상속이 이제 추후에 결정될 때 세무조사할 때 세무서에서 감정평가할 때랑 개월수가 한 6개월 차이 나거든요.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냐. 뭐 그거 오를 수 있는 거 해봤자. 근데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90억이었었어요. 제가 했었던 게 탁상감정이라 해서 그냥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여쭤봤는데 90억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서 이제 진짜 감정평가하겠다고 했는데 140억만 했어요. 이 기간이 5개월. 50억이 뛴 거예요, 5개월 만에. 왜 이렇게 뛰었냐 물어봤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담보평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은행에 이제 건물 살 때 대출 많이 받으려면 건물 가격을 엄청 올리지 않습니까? 그 평가 금액이 높은 게 바로 옆에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무시 못하니까 140억이 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50억 증가됐으니까 50%니까 세금 25억 더. 이게 간단하게 예측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실무 경험이 많으니까 비슷한 게 논현동에도 있었어요. 60억짜리였는데 막상 마지막에 이제 한 6개월 지나고서 감정평가하는데 75억. 이 정도는 막 예사롭지도 않아요. 시기적으로 5개월도 큰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엄청 큰 입장에서는 시기, 예. 미리 내가 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좀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맞습니다. 신고하는 게 맞다, 그 얘기네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면 뒤에 감정평가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옆에 담보평가나 이런 건 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유산 취득세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총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세율이 엄청 높아요. 네? 왜냐면 내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50% 세율 구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50억 갖고 있는 거를 자녀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0억씩 줬어요. 그러면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내면 세율 구간이 떨어지죠. 낮춰주겠죠. 예.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량에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제액수 고정해봤자 5억 빼주는데 100억에서 그럼 5억 빼서 95억의 세율을 매기니 50% 세율 구간이 되는 건데 10억씩 받으면은 세율 구간이 우선 20, 30%, 30%, 40% 이렇게 낮으니까. 그렇죠. 공제 적용하면 그러면 부담이 분산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 받은 만큼 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네, 세금은 응능부담 원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싸워요. 제가 상속 다툼을 너무 많이 봐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게 총액 갖고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세금은 공동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다가 첫 번째로는 신고를 안 해버려요. 막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신고 안 해. 근데 신고 안 하면 하루 딱 지나면 가산세가 20%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셨어요. 원래 신고를 했으면 상속세가 40억 정도예요. 근데 서로 감정 골이 깊어서 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서 세금은 근데 공동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가 뭐냐? 이거 세금은 누구든지 같이 내야 된다. 왜 같이 내냐? 그게 연대납세 의무가 그래 돼 있다. 내가 세금을 1원도 안 내도 내 문제가 돼야 돼. 누군가는. 그리고 내 물건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 몫을 내요. 왜냐면 고지서가 한 장이에요.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인별로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지서를 딱 한 장이에요. 그래서 납부 고지서 한 장으로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납부서가 한 장이니까 맞아요. 뭐 5명이라고 하면 뭐 니네가 알아서 2대 2대 2를 내든 1대 빵빵빵 9를 내든 맞습니다. 알아서 10을 맞춰라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루 늦었다는 신고 가산세 8억 20%니까 무신고 8억. 그다음 계속 쌓여요 가산세. 연한 8, 9%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가산세만 10몇억이 쌓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셔야 된다. 예, 빨리 신고하면 이걸 좀 깎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을 5대5로 나눴는데 우리 그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세금 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초반에 꼭 어떤 형제가 힘들다고 빨리 돈 가져가서 나 상속세 낼 때 줄게. 그 현금성 자산을 그냥 갖다 써버리고 상속세 낼 때는 아 미안해 돈이 없네. 그러면 이제 누가 내야 돼요? 너가 내든 내가 내든 누가 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5대5로 가져갔다가 그 와중에 도박을 다 했네. 그럼 세금은 5대5로 내려고 그랬어요. 네. 나 못 내. 그럼 너가 100 내요. 그냥 낮아 빠지는 거네요. 네. 난 몰라. 내가 받은 재산만큼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인데 내가 30억 받았는데 상속세가 30억 나왔다고 쳐볼게요. 다른 상속인이 내기로 했다가 안 내요. 그럼 내가 30억 다 내야 돼. 내가 받은 재산만큼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세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물건을 잡아서 압류 잡고 공매로 캠코에 넘기는 거예요. 아, 무섭네요, 상속세. 무서워요. 자, 그럼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요거 하나 더 리마인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이 개시된 이후 며칠까지가 상속세 신고 기간인가요? 돌아가시는 날에 예를 들어서 지금 24년 12월이니까 네. 12월 어느 날에 돌아가시든 간에 네. 12월 말일자로 6개월 1, 2, 3, 4, 5, 6 그러면 6월 달이 30일까지 있으면 네. 6월 30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셔야 돼요. 아. 하나 더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등기도 취득세도 이때까지 내야 돼요. 취득세도 안 내면 가산세 쌓여요. 취득세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요. 하나 더 있어요, 세금이.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부동산 임대업이든 뭐 사업하다 돌아가시면 그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6개월이네. 아, 마무리를 져야 되네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와, 이거는 까먹기 쉽겠는데요? 이런 행정 업무를 하나도 몰라요. 다 대부분 어디까지 하시냐면 장례식장 3일장까지는 알아요. 그 주변에 다 물어보면 야 그냥 어느 장례식장 가 거기가 괜찮아 해서 거기서 장 치르시고 화장터 좀 소개받아서 딱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행정 업무를. 이거를 행정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부터 본인이 좀 알아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란 걸 알아서 저는 그게 이제 업이니까 너무 쉬워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꼭 해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 돌아가셨던 그 달, 왜 12월 1일에 돌아가셨다 치더라도 6월 30일까지네요. 맞습니다. 그 달은 빼고 6개월. 네, 6개월. 그래서 이 무료 상담이 뭐 짧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말씀 다 드리면 딱 1시간 반 걸려요. 진짜 1시간 이내 해드리려고 막 말을 엄청 빨리 해서 말씀드려요. 근데도 이제 처음 듣잖아요. 네.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그게 다 안 들어와요. 멘붕 오겠는데 순간. 이거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상속세를 신고하고 빨리 금액을 책정받아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6개월 시간 동안에 그 추가적인 자료나 네. 그 다음에 계좌 내역 살펴봐야 되고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10년간 증여 내역을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가 저희 세무사들이 계좌를 살펴보는데 최소 3개월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역사 10년치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피상속인 것만 본다 생각은 돌아가신 분 것만 본다는 게 아니라요. 상속인 것들 다 봐요. 제가 오늘 클로즈한 사람 말씀드릴게요. 네. 상속인 자녀가 4분이셨어요. 그럼 배우자 당연히 포함, 계좌 10년치 거, 상속인 4명 거 포함, 상속인들 다 결혼했잖아요. 사위 며느리 포함, 손주 2명씩이에요. 8명 포함. 왜냐? 사위 며느리 손주는 5년 걸 다 봐야 돼요. 아, 그거를 5년, 10년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 다 봐요. 왜냐면 그걸 보고 대부분 이래요. 아이 저 받은 거 없어요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뭐 계좌를 안 주면 저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다. 그러다 툭 튀어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러게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세무조사는 딱 말씀드렸잖아요. 칼같이 10년. 10년이에요. 3일만 건강하셨으면 그게 이제 증여한 게 3억 2천이었어요. 전세 오. 보증. 이걸로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 가산세, 왜냐면 납부불성시 가산세 무서워요. 그때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연 8, 9%인데 10년치니까 90%. 100% 가산세 넘죠. 왜 상속세 얹어요. 상속세 또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로 3억. 3배가 됐네요. 네, 이렇게 돼요. 이거 3억 2천짜리 하나 받아서 3억을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차이로 3배를 더 냈네요, 세금을. 야. 그러니까 이러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 계좌 보고 나서 그래. 아, 맞다. 이때 엄마가 나 전세 자금 하라고 줬었지. 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생각이 나. 자, 그러면 세무사님, 앞으로 상증세 개편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발
기본 공제라도 좀 높여달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2번이나 입법 발의를 했어요.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5억 원을 좀 증가시키는 개편안, 배우자 상속 공제를 증가하는 개편안 올리셨는데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상속에 대해서 얘기만 했지만 상속과 증여는 서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속세 개편안이 7월달에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댓글이 제 마음에 아팠냐면, 공제수가 높아지니까 이제 상속세를 적정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율이 10억에서 20억대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댓글로 이제 상속세 걱정 없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썼어요. 이제 그러면 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맞잖아요. 증여는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를 내고 10년에 얹어지지만, 예전에 증여세가 낮은 세율이 10%로 냈었고 상속세가 50%면 차익인 40%를 내는 건데, 예전에 증여받았을 때 30%고 상속세가 공제가 늘어나서 0%면 30%를 돌려주느냐? 이건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증여를 왜 받냐, 돈 내가면서. 나 죽으면 가져가라, 그러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현 세대를 살아야 되는 끼인 세대 40대 분들이 위로도 봉양하고 아래로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계속 건강하게 사시니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상속인들이 환갑이에요, 환갑. 내가 60대 돈 받아서 뭐하냐, 이런 상황이 펼쳐져 버리니까 내가 필요한 젊었을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세도 같이 좀 개편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를 찾아오는 증여자들의 고민도 결국은 증여세도 같이 좀 개편이 돼야. 왜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맞죠. 상속세와 증여세가.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10년째 안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에 바뀌었을 때 원래 얼마였냐면 이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려준 거예요. 기존에 계속 3천만 원이다. 근데 그때 뉴스는 그거였어요. 66% 상향. 근데 이제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5천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나아갈 방향 방금 딱 크게 두 가지로 좀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